안녕하세요. 존버개미 존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국에 있던 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와서 미국 시장과 코인 시장으로 나가는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참 많이 속상한데요. 한편으로는 이 기회를 잡고 또 이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최근에 공부한 종목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SNS택이라는 종목인데요. SNS택은 블랭크 마스크라는 것을 제조하는 회사예요. 블랭크 마스크를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반도체 공정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참고로 저는 주주임을 먼저 밝히고 앞으로 물량을 줄일지 늘릴지는 미리 예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공정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블랭크 마스크는 포토 공정에서 이용되는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입니다. 이게 바로 포토 마스크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간단히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포토 마스크가 있으면은 노광 장비를 이용해서 빛을 쬐고 그것을 감광액을 바른 웨이퍼에 빛을 쏴서 웨이퍼에 회로를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SNS택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FPD라고 해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랭크 마스크의 생산업체는 몇 군데가 없어요. 국내에서는 SNS택이 유일하고요. 일본의 호야와 울코트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 어떤 경쟁자도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마켓쉐어를 보시면은 이렇게 호야가 거의 다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SNS택은 이렇게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는 좀 많이 쓰이는데요. 하지만 이 제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중국 시장인데요. 이 중국 시장의 30%를 SNS택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EUV를 여기서 빼먹을 수는 없는데요. 현재 SNS택 같은 경우에는 EUV의 블랭크 마스크를 아직은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7월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원래 내년 하반기에 EUV 시장에 진입을 한다고 했었는데 진입이 26년으로 미뤄져서 목표가를 하향한다는 리포트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 EUV 시장이 미래의 먹거리라 함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EUV 시장의 진출에 목을 매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리포트에서 가져온 그래프인데 이렇게 EUV 블랭크 마스크 시장이 미래에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보면은 이 EUV 투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작년 말이죠. 작년 4분기에 장비 수주액이 29억 유로로 254%가 증가했다. 결국 이 EUV 장비가 지금 투자가 확대되어 있어서 반도체 성장이 진행되고 있음을 장비 투자로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가 쓰여질 당시에는 24년 초반 부분이어서 25년에는 또 3나노 공정 확대 그리고 2나노 양산 등으로 앞으로 EUV가 수요가 급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UV 시장에 내년에 진출하기로 했었는데 진출을 하지 못한 SNS택이 이렇게 목표 주가가 하향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EUV와 블랭크 마스크가 얼마나 쓰일 것이냐 예측한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현재 EUV 블랭크 마스크가 6,000장이 사용되고 있다면 그 수요가 2년 뒤인 26년에는 2만 장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무려 4배나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래에 필요한 먹거리고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 또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DUV와 비교해서 EUV 블랭크 마스크의 가격은 무려 40배나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DUV와 EUV의 공정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DUV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DUV는 이렇게 레이저가 바로 이 마스크를 바로 통과를 하면서 웨이퍼에 출력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마스크가 통과를 하면서 펠리클을 지나게 되고요. 그리고 EUV는 파장이 짧아 레이저가 반사되는 식으로 웨이퍼 표면에 입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레이저를 이렇게 쏘면요. 여기서 EUV가 반사가 되면서 웨이퍼가 있으면은 이렇게 웨이퍼에 회로가 입혀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반사경 구조가 필요하다고 해요. 반사경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몰리브덴과 실리콘을 해서 거의 반사경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름을 하나 씌우고요. 흡수제를 이용을 해서 이 흡수가 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이 있겠죠. 이런 걸로 회로를 그리고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 펠리클이 EUV에서 중요한데요. 왜냐면은 DUV는 이렇게 한 번만 통과하는 대신에 펠리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두 번 투과하기 때문에 이 투과성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DUV가 무엇이냐면은 DUV는 190에서 365 나노 범위의 파장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EUV는 13나노의 빛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UV가 파장이 더 짧아서 좀 더 작은 패턴을 그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나노 언더의 회로를 가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EUV만 사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DUV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구조를 보면은 이 프론트 단에 작은 레이어에서만 EUV가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DUV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10나노 언더의 공정에서는 EUV가 필수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나노 공정을 예시로 말씀드리면은 7나노 공정은 DUV 장비로만 공정을 수행했을 때 총 54번의 노광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요. 반면에 EUV를 사용하게 되면은 EUV 9번 그리고 DUV 19번 도합 총 28번으로 절반 가까이 노광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를 통해서 비용을 12%나 절감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EUV가 효율적인 건 알겠어. 하지만 DUV를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7나노까지는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멀티 패터닝 기법을 이용해서 DUV 장비로 7나노 공정 칩을 공개를 했죠. 또한 무조건 EUV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TSMC 같은 경우에는 60%의 매출이 10나노 이전에 EUV 장비가 필요 없는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파운드리 역시 90%의 공정이 EUV가 필요가 없다고 해요. 메모리 진영 역시 패턴을 작게 하는 것보다는 수직으로 높게 적층을 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낸드 메모리 생산에는 EUV 장비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결국 EUV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DUV가 정말 많이 쓰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재 SNS텍 같은 경우도 이 EUV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3년 5월까지의 투자 내용인데 이렇게 EUV를 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DUV가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아까 중국 쪽에서 매출 30%를 차지하고 있는 이 SNS텍이 EUV 시장 진출에 늦어졌다고 이걸 목표가를 하향하는 것은 이 DUV 시장이 EUV에 가려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반도체는 앞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 시점의 투자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17일에 나온 기사이고요. 기사에 따르면은 ASML의 수출 금액이 원래 컨센이 거의 53억 9천만 유로 정도 되는데 이거의 절반인 수준인 26억 유로 정도밖에 못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AI 시장이 미래에 위축될 수 있지 않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물량에 대해 ASML 의견은 인텔과 삼성의 증설이 줄었다고 단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의 EUV 장비 수출을 막고 있는데 그거에 플러스 DUV 일부 장비까지 수출 규제가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하향 조정됐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AI 칩 대부분은 TSMC가 제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 TSMC가 대부분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비 수주 금액이 줄어든 게 AI 진영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의견을 말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TSMC는 어떨까요? 이거는 11월 18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기사에 따르면은 TSMC는 10곳을 추가로 증설 중이고 대만에 7곳을 증설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2곳이 EUV 시설이라고 해요. 따라서 역대 최대 카펙스였던 22년에 362억 달러를 넘어서 25년에는 340억에서 380억 정도의 카펙스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요즘 삼성전자가 흉흉하기도 하고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 우려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 역시 다 죽어버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세계 대장인 TSMC는 초호황인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한국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의문은 정말 미스터 마켓이 조울증에 걸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은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 수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을까요? 이 기사는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싹쓸이했다는 기사로 9월 15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구형 DUV 노광 장비를 활용한 7나노 반도체가 생산에 성공을 하면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중국에게 규제를 가하고 중국이 깜짝 놀라서 급하게 장비 발주를 엄청 넣었던 상황이었고요. 미국의 규제도 불구하고 중국은 반도체를 내수해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장비들을 엄청 사들이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1분기, 2분기에 엄청나게 장비 조달 규모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정리해보면은 EUV를 못하게 했어. 못하게 했는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고 DUV 장비를 이용을 해서 이거에 아까 말씀드렸죠. 58번의 공정을 통해 7나노의 공정을 소화할 수 있다. 중국이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 DUV 장비도 못 쓰게 해버리는 거죠.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상황이 중국이 노광 장비를 직접 개발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개발 장비가 퀄리티가 막 기존에 쓴 수입 제품과는 퀄리티가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중국이 계속 때리는데 당연히 가만히 안 있겠죠. 중국이 자체적으로 그래서 노광 장비를 개발을 합니다. 28나노의 노광 장비를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향후에 노광 장비에 독점을 깰 것이라고 기대가 되지만 여전히 중국 장비 산업은 해외 기술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서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작년의 일이고, 그렇게 미국이 계속 제재를 하니까 결국 화웨이의 프로세서가 7나노에 머물렀다라는 기사인데요. 더 첨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EUV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기존 DUV 장비를 사용해. 그러면은 58번의 공정이 필요한데, 이때 결국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 포토마스크가 들어가죠. 포토마스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은 DUV 장비를 사용을 해서 7나노로 공정을 소화를 하고, 이때 사용되는 포토마스크는 중국에 들어가는 블랭크 마스크를 이용을 하는데, 이 블랭크 마스크의 수요의 30%는 어디? SNS텍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은 EUV 장비를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계속 DUV 블랭크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SNS텍의 블랭크 마스크 수출 데이터인데요. BB 리서치에서 감사하게도 많은 수출 데이터를 모아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중국 쪽에서의 블랭크 마스크 수출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가 가격도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씹고 있는 중국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수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NS텍의 실적은 어떨까요? SNS텍의 실적은 이렇게 매출액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최근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영업이익도 높아지고 영업이익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단가가 높아지니까 그에 따라서 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금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작년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보다 지금 3분기 합산 현금 흐름이 달 283억으로 이미 작년을 추월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도 벌써 171억이고요. 4분기에 보수적으로 2분기만큼만 해준다면은 200억 가까이 거의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시총은 4,900억 정도인데요. 24년 현금 흐름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DCF 방식으로 계산을 해봐도 크게 손해보지 않은 시총이 지금 시총입니다. 물론 반도체 산업이어서 높은 카펙스로 인해서 잉여 현금 흐름이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지만, 중국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 속도를 감안해서라도 앞으로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결국엔 리스크인데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안 그래도 힘든 중국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모두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근 화웨이 노트북에 5나노 공정의 반도체가 들어간 노트북이 나오면서 미국 정부가 TSMC를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한다면은 이에 대해 제재가 더욱 커질 것이고요. 그런 현 시점에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까요? 앞으로 이미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버티려고 아둥바둥 하지 않을까요? 주가는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7월에 나온 데이터에서 EUV 실적 반영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주가가 이쯤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그 후로도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SNS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떨어지고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다 떨어졌었죠. 결국 시장이 원하는 건 EUV인데요. EUV가 아니라 현 상황은 DUV가 실적을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려가 주가에 녹아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밀어 올려야 되는데, 주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은 바로 실적이죠. 실적이 높게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의 중국 수요가 줄지 아니면 유지될지 그런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현 시점은 트럼프 취임으로 인해서 공포감이 최고조로 조성이 된 상황은 사실인 것이고, 또 이 공포가 조성이 되지 않았다면은 이 정도의 가격을 받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이미 공포가 끝났으면은 기대감이 차 있으니까 그때는 멀티플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진 건 좋은데 회의론적인 시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최악의 상황인 중국 수요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런 회의론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계속 관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정보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